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다 뭐 이런 의혹이 불거졌었어요. 예. 근데 그 보도 이후에 별다른 후속 보도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네네. 등장한 인물들 중에 김영선 전 의원이야 뭐 적극 부인할 게 예상이 됐었고, 뭐 당사자니까. 그리고 그 예. 보도에 등장했던 다른 뭐 A, B, C, D 이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M도 등장하고 있고, 예. M 그러니까 그 007 같다. 007 영화에 보면 예, M, M 이렇게. 맞아요. 나오는데. 아니 그런데 예. 그 관련자들이 싹 뭐랄까요? 입을 다물거나 어허. 아니면 이른바 잠수를 타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바로 그날부터 벌어져 갖고 그 어허. 상황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대로 묻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실 것 예. 같은데. 어디선가 또 어느 타이밍에 의인이 등장할 수 있겠죠. 의인이 등장할 수 있다. 네. 뭐 의인이 등장할 기미가 좀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안 보여. 안 보여요? 아직은 안 보이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변곡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네. 겉으로는 드러나는 현상은 없죠. 그러니까 물이 딱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김이 안 나요. 그러다가 99도에서 100도가 딱 되는 순간에 김이 확 오르면서 하듯이 네네. 뭐랄까요? 이게 지금 국민 민심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바뀌는 현상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 끝에 폐기되는 수순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뭐가 변화되는 모습은 안 보이지만 저는 계속 운동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트리거가 되는 어떤 딱 변곡점에 다다른 그 무렵쯤 되면 네. 갑자기 숨어있던 의인도 등장하고 뭐 없던 그 증거도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텔레그램 메시지 뭐 캡처 그걸 떠나가지고 녹취까지 있을 수 있다. 녹취 있다는 얘기도 좀 많이 지금 여의도에서는 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문이 정치권에 아름아름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게 금년 3월 초예요. 3월 초. 3월 초에 구체적인 얘기들이 퍼졌죠. 뭐 아직까지는 증거가 없으니까 소문의 단계입니다만 그 소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텔레그램 대화방 대화 내용 뭐 녹취 파일 뭐 이런 게 다 있다라는 소문이 확 퍼졌었죠. 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소문으로는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팍 터져 끌어오를 것이다. 있다면 뭐 영원히 묻힐까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뭐 문자를 보낸 게 뭐 어떻게든 나왔잖아요. 그건 엉뚱한 이유로 나왔죠. 그거는 사실은 엉뚱하게 터졌는데. 근데 지금 이 텔레그램 메시지나 녹취 같은 것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영원히 묻힐 수야 있을까 싶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보 또 상황을 보면 뭐 수심위도 무혐의 그러니까 이제 불기소 결론을 내리고 있고 권고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명품백 의혹은 이렇게 이제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지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더 적극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진 보셨죠? 예. 18장 사진이 대통령실에 올라왔던데 아니 국민들이 볼 때는 참 그래요. 아니 누가 대통령이야? 그리고 아니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 있어서 사과 한마디 없는데 그냥 이렇게 공개 행보해도 되는 거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떻게 이 사진 좀 보셨습니까? 그게 이 정부의 특징이죠. 사실은 영부인이 이렇게 특히 대통령실에서 배포하는 사진이나 자료에 있어서 중심에 선 적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이 정부만의 특징이에요. 윤석 정부의 특징. 그러니까 영부인 단독
행사 네. 사진도 많이 릴리스가 됩니다만 대통령 부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이 같이 있을 때 찍힌 사진들 중에 상당수는 예. 카메라의 포커스가 영부인한테 맞춰져 맞아요. 있어요. 그런 사진도 그런 사진 봤어요. 너무 많아요. 아, 근데 그건 그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대통령 중심이죠. 모든 게. 무조건 대통령 중심이죠. 그 옆에 누가 있더라도 중심은 항상 대통령인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정 운영의 책임자니까. 음.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사진뿐만 아니라 네. 영부인의 어떤 발언 내용에서도 보면 그러니까요. 아니 발언 대통령실에서 내용도 보면 네. 나와 저와 우리 정부가 음. 아니 이거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영부인이 그런 표현 쓰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영부인이 뭐 이렇게 추석 앞두고 여기저기 각계의 사람들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이런 건 할 수가 있는데 노고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정책적인 면 이게 뭐 한강대교 얘기를 하면서 마포대교 구조물 설치 같은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뭐 정책적으로 뭔가 이제 변화를 줄 것처럼 하는 내용이 또 발언에 담겨 있다든가 이런 건 우리가 못 봤던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예. 최재형 목사가 그 촬영한 동영상에도 보면 뭐 이거 뭐 지금 이게 끝나면 네. 제가 뭐 통일 대북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뭐라는 내용이라든지 네. 내가 뭐 이 자리에 앉아 보니 뭐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아하.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는 아마 본인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발언 내용을 보면 예. 곳곳에 묻어나요. 그런 그 의식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대통령인가?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누구한테 더 충성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더 맞춰야 되느냐 이런 혼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네. 제2부속실이 지금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지금도. 그 부속실은 하나란 말이에요. 음. 그전 같으면 이제 영부인 쪽은 제2부속실, 네. 대통령 직속은 제일 1부속실 예. 해갖고 했는데 지금은 그 두 개가 구분이 없으니까 부속실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은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인지 영부인 지시사항인지 그렇네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도 알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이게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대통령실 부속실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야, 이거는 글쎄요.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영부인의 지시가 국정에 반영되는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누가 중심인지.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좀 사진을 쭉 보면서 이게 대통령의 시찰하는 그 구도다.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고 영부인이 가서 시찰하고 있구나. 이 현장을.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 인식이 예. 대다수의 국민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죠.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니 지금 저럴 때야?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지금 보면 아니 당장 오늘 선고가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른바 쩐주라고 하는 그 손모 씨. 손모 씨에 예. 대해서 유죄가 선고가 되면 그럼 당장 아니 누구는 유죄고 왜 누구는 어?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되냐? 예, 기소도 안 되고.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뭐 시찰하고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역대 어느 영부인보다도 훨씬 선을 넘는 네. 이게 진짜 선을 넘고 있는 거죠. 이게 영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냥 선출된 권력의 배우자인 거지. 예. 근데 사실은 현대의 대통령제라는 게 그 왕권을 그 변형한 모습이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이제 뭐, 대통령제라는 그렇죠. 게 탄생한 미국에서 처음에는 조지 워싱턴이 주위로부터 왕이 되십시오라는 그 권고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네. 사실은 그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왕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공화정의 형태로 이제 대통령제를 창안해서 만든 건데 그 제도를 만들 때 아무래도 네. 많은 요소가 그 들어와 있죠. 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대통령의 사면권이에요. 그건 아. 왕권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왜냐면 그러네요. 상권 분립이 정확하다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질 수가 없죠. 그건 사법부의 권한이니까. 하지만 그게 왕권 제도의 요소가 많이 가미된 네. 형태. 물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만 다른 형태의 정치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네. 아무래도 이런저런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도 옛날로 치면 왕비와 비슷한 역할인데 그건 아니고 살짝 그 비슷한 대우를 해주고 있을 바이죠. 이제 미국 같으면 퍼스트 레이드라는 칭호로 네. 뭐 이런저런 역할도 사실상 하는 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나갔다. 이건 본인이 선출된 권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네요. 그 선출된 권력의 배우자니까 예. 일정 부분 허용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주객이 바뀐 것 같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 아까 뭐 박지원 의원도 왔다 가셨지만은 대정부점에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행보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는 판단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행보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판단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담도 다 털쳐냈고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면 네. 글쎄 뭐랄까 이 정권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Once in a lifetime. 아. 아니 뭐 일생에 영부인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욜로야, 욜로. 욜로. 예.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아.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두 번 할 것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참 웃음이 나오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는데 물론 이제 상황은 심각하지만 네.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 헛웃음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추석밥상에는 사실은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 딱 사촌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면 야, 너 그거 봤어 사진? 김건희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계속. 아니 본인이야 예. 뭐 착각할 수도 있고 네. 상황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정무적인 그 참모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그렇죠. 대통령실에 대통령 부부만인 게 아니죠. 그럼요. 참모들이- 정무수석실도 있고 네. 사실은 뭐 비서실장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 국회의원 다선을 지낸 분이 일단은 네네. 비서실장을 지금 하고 계시고 왜 아무도 얘기를 못 할까? 이게 특히나 지금 상황이 네.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하다가도 안 해야 될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추석 밥상에 회자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 아니, 회자가 되면 무슨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다가도 관둬야 될 상황인데 이거는 네. 뭐 안 하다가 그 동안은 사실은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죠. 이런 명품백 사건도 의혹. 예. 연루돼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는 뭐 보란 듯이 본격적으로 추석 직전에 활동 재개를 하니까 야, 이렇게 없나? 정무적 판단이 안 된다. 그러니까 판단을 안 하는 것인지 뭐 조언을 안 듣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말할 사람 자체가 없는 사람이 것 없다. 같아요. 그러니까 음, 말할 만한 사람은 옆에 아예 두지를 않았던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 조간도 다 보셨겠지만은 이거는 뭐 진보 매체, 보수 매체 상관없이 이거 문제가 있다. 김건희 여사 행보 자체가 이런 칼럼을 좀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이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 네. 판단하에 선출된 권력이 아닌 사람이 선출된 권력인 것처럼 권력 행사를 하면 그게 권력의 농단이잖아요. 뭐 이른바 우리가 몇 년 전에 네. 그런 사태도 겪었습니다만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그렇네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최소원 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법도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시중에 돌 정도로 무지하게 억울할 수 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네요. 예. 예. 근데 그거는 그렇게 탄핵까지 갔는데 이 사안은 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궁금합니다.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는 수심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뭐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리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사실 김건희 여사 이제 수심이 열린 다음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 예. 이 얘기를 하면서 뭐 법이 좀 미비하다 이거 다시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최재형 수심위가 열리게 되면서 일단 어그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건 예. 이원석 총장이 할 수 있음에도 미룬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뤘다.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는 네. 수심위가 열렸고 거기서 불기소 공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지금 수심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검찰 결정을 미뤄놨던 건데 수심위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원석 총장은 참 어떤 면에서 안타까워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 욕을 덜 먹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총장으로서 그거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명품백 사건 불기소하겠다는 거 내가 수심이 개최해서 한번 거기서 논의해 보라는 절차 외부도 했고 네. 내가 할 만한 거는 한 다 했지만 했다? 그렇게 공고가 역부족으로 나왔으니. 이렇게 어쩔 수 없었던 총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네.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사실 결론적으로는 다 떠넘기고. 아니 옳던 그르던 네. 결정은 해야지. 가타부타 그렇죠. 아니 본인 판단하에 그럼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거잖아요. 맞아요. 당신 생각을 말하시오. 아. 근데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임기 마치고 내일 퇴임식 하잖아요. 네, 13일 퇴임식하고 뭐 임기는 15일까지지만 퇴임식 한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이거 뭐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고 최 목사 수심위가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아마 수심이가 예. 생중계되면 대단히 재밌을 겁니다. 생중계될 가능성은 없지만 없죠. 예. 이 수심이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최재형 목사가 피의자인 사건 수심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보통의 경우는 피의자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최재형 목사라는 피의자는 나는 죄가 있어요. 청탁했어요. 처음부터 청탁할 목적으로 이 가방도 맞아요. 준 거고 뭐 네. 화장품 양주도 준 거고 실제 청탁도 했고 네. 공무원이 알아봐서 나한테 연락도 줬고 저는 그 유죄입니다. 저는. 뇌물을 준 거거나 최소한 배임 증제 아니면 어떤 알선수재의 증제를 한 사람이에요. 네. 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죠. 검찰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죄 없어요. 이거 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건 순수하게 좋은 의도로 준 선물이잖아요. 코미디네요. 코미디. 코미디예요. 사실은 상황은 딱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결론이야 이미 정해져 그럴 있는 것 같긴 거고. 한데. 근데 야. 이런 수심이 처음 보는 거죠. 그렇죠. 피의자는 저를 제발 좀 처벌해 주세요 하는 거고 검찰은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자꾸 이러세요. 이런 상황. 참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이 검찰의 모습, 수시의 모습은 처음일 거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청탁금지법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죄가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주거침입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주고 치면 안 돼요? 안 되죠. 카톡 주고받고 가서 그럼 미리 만났는데 약속하고 오세요라고. 약속하고 뭐 만나면 제가 이걸 드릴 거예요라는 것까지 다 알고 만났는데 뭘.
고미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석 밥상에 오를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중요한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까 언급하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 항소심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그리고 왜 오늘 판결이 중요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그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뭐 네. 주범들을 비롯해서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됐어요. 다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만 이른바 쩐주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계좌를 제공한, 계좌를 그렇죠. 빌려준,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와 역할이 비슷한 거죠. 뭐 아주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 유의. 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했던 쩐주 손모 씨가 예. 이제 공범이다. 같이 모의해서 주가 조작을 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것으로 기소가 됐다가 1심에서 네. 그건 아니다라고 무죄 선고가 됐어요. 무죄 공범 아니다. 네, 공범은 아니다. 주가 네. 조작 시세 조정에 같이 가담한 건 아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알고는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인데 예.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됐는데 네. 그 무죄가 과연 정확한 판단인지도 저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보통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뭐 그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되면 유죄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어쨌든 1심 무죄 선고가 됐고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방조범은 적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음. 해서 방조범으로 이건 이제 예비적 네. 그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데 어. 주된 게 안 되더라도 요건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거고 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해야 돼요. 공동 정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방조범은 되느냐. 물론 공동 정범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방조범은 뭐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공동 정범이 안 되더라도 그럼 예. 방조범은 되지 않느냐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항소심에서는 방조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요. 당장 그래서 이번에 유죄 선고가 되면 예. 아니,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할 건데 바로 따라붙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게. 최근까지 검찰은 적어도 항소심 선고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네. 취지로 이제 미뤄왔거든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기소도 안 되고 불기소도 안 되고 아무런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선고 결과를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핑계는 없어지겠죠. 근데 몰라요. 또 내일부터는 대법원 확정 판결 보고요. 뭐 이럴래나. 그러니까 오늘 그 손 씨가 어떤 판단을 받느냐. 그러면 이 손 씨 혐의가 김건희 여사와 뭐 어떻게 보면 거의 같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손 씨의 판단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야, 그러면 오늘 판단,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2심 재판 다르니까 다른 판단이 나오죠. 공동정범 부분도 모른다 이 말씀이신데 어쨌든 방조 범죄 여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명품백 이 산은 넘었지만은 아직 이 도이치모터스 산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검찰 입장에서 명품백 이제 거의 불기소 결정을 할 텐데 그 동영상을 거의 전 국민이 다 봤는데도 그 불기소하는 거 보세요. 예. 그런데 도이치모터스는 결정을 못해. 이것도 불기소하는데 이거는 왜 불기소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만큼 파장이 크고 아무리 봐도 이거를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기소 결정을 하는 수사 검사나 아니면 그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결재를 받잖아요. 예. 결재란에 도장 찍는 사람들이 모두 다 더 부담스러운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백 불기소하는 것보다 더 불기소하기가 부담스러운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도장 찍었다가 나중에 내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겠다. 만약에
몇 년 후면 어차피 정권은 바뀔 텐데 바뀐 이후에는 그때 불기소 어떤 X가 한 거야 이렇게 당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무도 도장 찍기를 원하지 않는 사건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죠. 야, 이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항소심 결과가 이따 이제 오후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걸 보고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고 참 김건희 여사 얘기가 뭐 이래도 저래도 추석 밥상에 진짜. 오르겠네. 뭐 뉴스 점유율은 진짜 타의 추정을 불허해요. 역대 영부인 중에 예. 이렇게 뉴스 점유율이 높은 분이 있었나요? 없었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죠. 사설에도 많이 등장하고 보도도 지금 이 18장의 사진 이게 지금 어딜 가든 어느 뉴스 페이지를 가도 계속 올라오고 관련된 칼럼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이렇게 예. 제목을 화보 이렇게 달았던데요. 그 화보 찍은 거다 뭐 이런 거를 네. 뜻하는 것 같아요. 아예 제목을 화보로 잡았더라고. 화보. 그러니까 이 손 표정 그 이 손 이 자세하고 뭐 이 허리에 이 손 이렇게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시찰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아마 사진 잘 찍으시는 그 분이 따라간 것 같아요. 구도나 색감이나 이게 잘 나왔습니다. 사진이. 누가 봐도 예. 영도자의 모습이죠. 정도자의 모습.